제가 애국 기업이라든가 제품 좋은 거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요. 단백질, 산양류 좋은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공급 필수인데요. 파격 할인합니다.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애국 기업에서 왕창 세일하니까요. 몸에 좋습니다. 밑에 전화하시고요. 아, 기가 막히네. 맛도 좋아요. 건강 튼튼. 네. 자, 이재명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는 김사랑 씨. 이야, 이 박영수가 김남국의 이로 터진 가상화폐에도 연결돼 있고 동네방네 다 연결돼 있네요. 다시 보자. 이 박영수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박영수 이거 못 잡아들이면 이거 지지율도 안 오르고 이번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흉이야. 원흉이요. 주가 조작당 관련사 속에서 낯익은 이름 박영수 전 특검이 법률 고문으로 있다. 주가 조작당. 네. 주가 조작단에 있는 거요. 이건 박영수가 뭘 하고 살아왔느냐. 그 인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세 조정 의혹, 라더견 업체에서 고문료 수천만 원. 그건 껌값이죠. 이거 콧구멍 봐서 이거 몇 억씩 들어가게 생긴 거. 몇백억 들어가는 콧구멍 아니야.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영화도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박영수가 어떤 사건마다 꼈냐면 오대양 사건 변사 사건 당시 주인 검사예요. 박영수. 오대양 사건.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의미심장하고. 이때 주인 검사. 이때 이제 주인 검사 오대양 사건 때 이제 이 사건을 맡았었던 주인 검사예요. 하여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고 막 돈이 또 흘러다니는 데는 박영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그다음에 바다 이야기를 이게 박았던 게 중수부장 누구였냐? 박영수였다. 바다 이야기를 덮어버린 게 중수부장이었었던 박영수였다. 이렇게 이제 김진태 의원 이제 얘기를 했죠. 한참 바다 이야기 게임장 없애고 상품권 비리 수사를 확대하려는데 당시 중수부장이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모든 걸 가져가 버렸다. 그게 박영수였다 이거죠.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정덕 이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덕진 위증 슬롯머신 대부를 변호해 줬었던 박영수죠. 그런 놈 변호하다 칼빵까지 맞았죠. 그 다음 컷함 박영수의 인생인 거예요. 이러니 그렇게 많이 헤쳐먹던 놈이니 박영수 최측근의 제자가 화천대유 전신업체 대표. 이게 대장동으로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 제작국이 있어요. 박영수 그렇게 욕심 많은 놈인데 그러면서 박치기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이게 그러니까 상가 건물 주고 이제 나하고 양재식이하고 집 한 채씩 달라. 집도 한 채씩. 55클럽도 먹고. 55클럽도 먹고. 그거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상가 건물도 주고 집 한 채씩 달라. 이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정도로. 포르쉐부터 대장동 200억까지 국민특검의 출하. 이 포르쉐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이제 박영수한테 옛날에 이제 고문료를 주셨던 분하고 내가 최근에 그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저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박영수 집에 가서 그 밥까지 같이 먹었었던 사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디벨로퍼였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문료를 300씩 주고 박영수가 데리고 왔었던 게 김만배였대요. 김만배가 박영수 앞에서는 담배도 못 필 줄이 쫄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영수 와이프는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굉장히 현모양처래요. 그래서 박영수랑 같이 뭐 술 먹다가 이제 자기네가 뭐 술집에서 술 먹다가도 이제 새벽 3시에 나 간다 이러면 새벽 3시에 문 앞에서 딱 기다릴 정도의 현모양처인데 이 포르쉐 사건 있잖아요. 이 포르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정말 박영수의 와이프가 열받았구나 한 거 느낀 게 뭐냐면 이 포르쉐 이제 가짜 그 수산물 업자인데 포르쉐를 받았다는 게 터지니까 박영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우리 와이프 탔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이거 당신이 탄 거 맞냐 이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열받았는지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포르쉐냐고. 그냥 무슨 포르쉐냐고. 그 말인즉슨 그분 말로는 그래요. 뭐 언년 딴 년이 받은 년이 따로 있나 보죠. 포르쉐가 젊은 년들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그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 차량을 얻어탄 혐의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놈인 거야 이게. 야, 참
화천대유야 55 클럽에도 나오고 권순일, 권순일, 박영수, 박영수, 곽상도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김수남, 최재경. 예.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거기서는 이제 다른 건 다 참아도 이제 그 포르쉐까지 왜냐면 나오니까 거기 이제 성상납이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야 이제 와이프가. 성자가 들어가니까 열 받는 거예요. 이거. 내 나이 60에 무슨 포르쉐냐고 이러면서 내가 안 탔다고 그랬더니 젊은 년하고 찼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영수 측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200억 원대 수재를 약속한 혐의 이게 이제 상가 건물하고 저거 성상납 달아. 사건이 이제 박영수가 직접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이게 좀 터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열이 받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현모양처였는데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내 나이 60에 무슨 포르쉐냐고 그렇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박영수가 딸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딸도 봤대요. 그 수연인가 하는 애를 보통 직접. 아빠들은 내 딸 바보지. 근데 그 아들도 있는데 아들은 좀 찌질해가지고 박영수가 화통화가 닮은 이제 자기를 닮은 그 딸을 그렇게 이뻐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디벨로퍼 할 적에 그 자기한테도 상냥식 끝나고 나서 우리 수연이 상가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때 자기한테도 상가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도 이 상가 달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상가를 달라. 애들은요, 그러니까 뭐 딸한테 주는 거하고 상가고 이게 상가 달라는 게 그냥 입에 붙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달라 하면 뭐 티셔츠 한 장 달라 이게 그게 아니라 상가 달라. 야, 아파트 하나 달라. 건물 하나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당시 야, 너 모자 멋있는데 야, 그 모자 하나 줘. 이게 아니라 야, 상가 하나 줘. 신발 좀 야, 이거 무슨 상가냐 이러고 야, 이거 게임이 안 되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상가도 이제 한 20억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거 달라고 그랬었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00억대의 이제 상가를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때 2010년 때고 이건 2020년 정도 되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야, 어떻게 된 게 나한테 달라고 했던 거나요? 지금은 어떻게 똑같아요? 이러면서. 김만배가 천화동인에서 출금한 140억 원이 박영수 인적한테 올라갔다. 박영수 인적한테 왜 올라? 박영수한테 간 거지. 아니, 그 당연한 거지. 시부션으로 가는 거지. 아이, 그럼요. 뭐, 내가 볼 땐 그렇다는 거죠. 박영수 재산이 어마어마하겠는데. 그러니까요. 남욱과 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이다. 이거 보세요. 만배영은 박영수가 불러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한 거야. 그 박영수가 이제 만배를 불러왔고, 만배는 박영수 앞에서는 담배도 못 피웠었대요. 그 정도로 꼬봉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힘의 근원. 이게 박영수가 뒤를 봐주는.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 뒤 봐주는 데는 이 박영수가 다 껴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뒤만 봐준 게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에도 관여를 하고. 뒤만 봐주겠어요? 미쳤다고 뒤만 봐주겠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박영수가 남욱이 박영수 특검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조폭을 동원해 대장동 사업을 이게 박영수가 이게 조폭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나 봐요. 목포잖아. 그 목포도 목포건이야. 이게 수사를 했었던 게 뭐 게임, 오락물 뭐 이런 거 할 적에 조폭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지. 그런 애들 취재하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슬쩍 봐주면 완전히 형님으로 모신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폭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한 2, 3년 살 거를 그냥 뭐 집행유예를 풀어준 데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형님! 그리고 그냥 쫙쫙 돈 갖다 주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조폭을 그냥 거느리는 거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다 그냥. 여기 나왔잖아요. 이강길 전 C7 대표가 원로조폭 조 씨가 여기 조폭이 나왔잖아요. 원로조폭 조 씨가 박영수에게 남욱 아버지를 소개를 해줘. 야, 원로조폭 조 씨가 누구냐? 나는 대충 알아요. 조양은인가? 아니 그런 더 늙은. 아시겠죠? 그치. 호남 쪽. 원로조폭 조 씨가 박영수에게 남욱 아버지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폭하고 친하니까 소개를 시켜줬겠죠. 안 그러면 뭐한테 만났겠어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박영수가 이런 놈인 거예요. 그리고 박영수가 뒤만 봐줬겠어요? 화천대유 지가 직접 5억을 입금했잖아요. 5억 입금하고 수백억 먹은 그 아까 상가 건물하고 뭐 50억이든 수백억을 지금 다 5억 입금하고 지르고. 이제 뻥튀기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몇백억 달라 이건 거 아니에요. 5억을 그래도 자 양심은 있어요. 5억은 그래도 입금하고 몇백억 달라 이거 아니에요. 야, 참 하여간 참 도둑놈들이야. 그 다음 것도요. 5억 처음에 입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박영수는
딸이 그 딸은 엄청 챙기잖아요. 그 딸 바보라고 그랬어요. 박영수 특검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를 하고 딸을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또 엎드리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이뻐하니까. 심지어 그분 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했나 봐요.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 딸이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그 옆에서 들었대요. 아빠 뭐 누구 때문에 뭐 못 살겠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박영수 그래 막 이러더니 이제 그 사위한테 이제 전화를 막 18족팔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욕도 저 호남 사투리로 세게 뭐 창자를 무슨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꺾어버린다. 보통의 아버지들은 시집 보내면 어떻게든 둘이가 야 너도 좀 성질 죽이고 살아라 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를 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데 여기는 무조건 딸 편만 들으면서 너 어디야 막 이러고 막 그냥 그 사이를 그 완전히 그냥 죽이려 뭐 아주 요구 육두문자를 쓰더라는 거야. 그러더니만은 그분 얘기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가 걔가요 오래 못 살고요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싸고 돌았던 딸. 그리고 그 딸이 거기 장사 같은 거 욕심이 많더래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특혜. 아니 그분 얘기예요. 그분. 그분 예. 얘기입니다. 그 다음 커트. 그냥 딸 바보. 박영수 집에 가서 밥까지 먹었었던 그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산저축은행 이게 그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 자금 아니에요. 네. 그 조우영이를 변호했었던 것도 박영수. 그 정도로. 뭐 윤석열이가 왜 나와요 여기서 어쨌든 그 새끼를 변호를 해줬었던 게 박영수라는 거죠. 예, 그 다음 것도요. 이게 이렇게 다 이제 깐부들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이 정도로. 박영수의 똘마니가 김만배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앞에서 담배도 못 피는. 담배도 못 피고 그 술자리가 있어도 있잖아요. 그 만배는 끼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박영수가 이제 이게 이 고문료도 받았었잖아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그가 고문료 따로 뭐 50억 클럽 뭐 그 따로 상가 건물 따로 뭐 딸 뭐 그거 따로 뭐 아들 뭐 이거 2014년부터 박영수 로펌에서 대장동 사업을 그분이 얘기로는 만배가 그 박영수 로펌에 살았대요. 그래서 야 너는 그 기사도 안 쓰냐? 네 직장이 여기냐? 이런 소리까지를 했었대. 자기네가 농담 삼아. 그 다음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박영수 로펌에서 이런 짓을 했었던 거죠. 이 박영수를 특검으로 추천한 게 박지원이다. 라고 이제 나온 거죠. 서로 같은 거의 동양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포. 예, 같은 목포예요. 예. 박지원 뭐. 그 다음 것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박영수 아들이 취직한 곳이 친척이 있었던 더감이 이제 대장동에서 일거리를 많이 이제 가져갔죠. 그리고 딸이 취직하던 곳이 화천대유. 화천대유에서 이제 퇴직금이라고 11억을 또 딸을 챙겨서 준 거 아니에요. 딸은 무지하게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도요. 챙기는 게 뭐 몇십억이고. 근데 지 돈이냐고요. 챙기는 게 상가고 챙기는 게 아파트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마음에 들면 뭐지 뭐 티셔츠 하나 챙겨. 그러니까 뭐 만약 저 모자가 마음에 들면 박사님 좀 모자 좀 줘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잖아요. 그거지. 그러니까 아유 빵이 있는데 이거 빵 좀 챙겨줄게. 이건데 이건 뭐 야 상가 줘라. 야 아파트 줘라. 챙겨주면 몇십억이고 몇백억. 집 줘라. 김사랑 씨 그 차비나에 저 5만 원 내 줄게. 여기는 뭐 50억. 나 이거 3천억대 배당금 받은 천화동인 실소유주들은 박영수 전 특검 측근들이었다. 하천대유 소유주와 이렇게 이제 다 깐부들이다 이건 거죠.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김만배가 박영수 인척한테 왜 100억을 왜 건네겠어요? 얘 인척이 뭐라고? 그러니까 박영수한테 건넨 거지.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키넨 파트너스 화천대유 자금 조달자를 변호한 것도 박영수. 그러니까 이게 박영수가 돈 되는 데는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무서워. 네,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영화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었던 박영수가 김만배와 지는 그런 무슨 공동체냐는 거예요. 김만배는 똘만이고 이재명과 경제 공동체.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요번에 이게 이제 여기가 전남 목포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 목포, 예, 네. 그 전라남도 목포인가. 그래서 박영수하고 이제 박지원하고 같은,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이제 목포 출신 박지원과의 인연으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었던 그 뭐라 그러죠? SK 현대중 사건이. 돈 되는 거 있죠. 재벌들 비자금. 이거를 수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이게 돈에 대해서는 탁월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퇴임해서는 또 돈 되는 걸 또 그렇죠. 맡아서 변호해. 박연차게 이런 사건들을 맡아서 했었죠. 그 다음 것도. 그러니까 돈 하는 이거 봐. SK 최태원, 현대차, 뭐 정몽구, 롯데 이거 이재용, 전부 돈 신동국. 아니에요, 얘들 눈에? 그럼. 이런 것만 맡아서 했었던 놈이 돈의 흐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비자금에 관련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사만 맡았던 놈이 바로 그 박영수인 거예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것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번에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분 있죠, 이분 이제 오늘 저한테 오셨던 분이 이게 시선 바로 세움이라고 이 상냥식에 이제 이 디벨롭 하셨던 분인데 이때 이제 고문료 이분이고 이제 이 고문료로 이제 300씩 그때 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법무법인 산호였었대요. 그래서 박영수로 돼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 자기네를 이제 변호해주겠다면서 그때 맡았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제일 놀란 게 그건 거예요. 그 산호에 누가 있었냐면은요. 이게 누구야? 박상욱 알죠? 대법관. 요 위로 올려봐 주세요. 산호. 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박영수 사무실을 많이 가봐서 알잖아요. 이 박상욱이를 제일 이뻐했다는 거예요. 나는 박영수가요. 이게 얘가 검사 출신의 대법관인 거예요. 이 대법관 박상욱이를 그 부정선거도 한다고 그러니까 눈여겨서 봐야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박영수와 깐부인 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사 이름은 뭐냐면 노정희. 아이고 부정선거 다 연결. 노정희, 권순일, 선관위원장. 권순일도 선관위원장. 그리고 요 박상욱. 박상욱. 얘는 법무법인 산호. 아까 박영수가 산호라고 돼 있었죠. 산호를 박영수가 산호를 만들었는데 얘가 법무법인 산호의 구성원이었었던 낸 거예요. 근데 얘가 박상욱이가 대법관이 된 거예요. 얘가.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 신땡땡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땡땡이가 이제 저를 고소한 게 300이 나와서 제가 이제 열받아서 항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고를 기각한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 것도 봐보세요. 거기에 누구냐면 이 노정희가 나오잖아요. 박상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대로 벌금 때려 맞았어요. 얘네들이 요게 세트라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요 세트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하는 그 박영수 가는 곳에 이 박상욱이 있다는 같은 사무실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예요.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 이게 물고문 경찰을 봐줬었던 의혹이 있었던 그런 그 대법관 후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정부 쪽에는 하여간에 이런 놈들만 어떻게 다 그러게. 나는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런 놈들을 어떻게 아니 특검을 왜 하필이면 박영수를 썼어? 아이고 진짜 이게 아유 정말 진짜 이게 하여튼간에 이게 이런 놈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상욱을 내가 이번에 이제 그분한테 들으면서 내가 탁 싸한 느낌 있잖아. 이 대법관. 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로펌에. 대법관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변호사를 같이 했었던 거죠. 법무법인 산호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경기고 연주라고 경기고가 아닌데도 경기고 연주라고 엮어준 게 박상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권순일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거 보면은 판사 지금 판사도 저는 그냥 판사면 그냥 판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 검사 출신 애가 대법관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 내가 오늘 처음 알은 거죠. 난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 부정선거도 뭐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부정선거뿐이 아니라 지금 싸한 게 박영수가 이 팀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돈은 일단 막 먹었어. 바다 이야기서부터 무지하게 먹었어. 엄청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을 캐스팅해서 그렇죠. 성남시장에 꽂고 그렇죠. 이제 이 박영수, 정진상 뭐 이게 다 연결돼서 딱 꽂고 그 다음에 작업해가지고 기한서 올리는 거야. 대장동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제명이 눈치채져가지고 그냥 그렇죠. 아이고 백현동에서 이렇게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 돼야지. 그리고 아니,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대법관 라인도 지들 라인으로. 그럼. 대법관에 작업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박영수가 예전서부터 다 선수들 꽂고 돈 조직 그다음에 또 돈 끌어모으고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켜줬으니 거기서 본전 또 왕창 뽑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로 해서 권력 잡고 부정선거 뒤에도 박영수가 있지 않았나. 이 얘네 둘이는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권이 의심.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 개족보인 이 이재명하고 뭐가 맞아 떨어졌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돈과 권력. 이 박영수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이재명이는 지가 이제 권력을 지려고 그러니까 얘는 아니 뒷배경이 권력은 있으니까. 처음에 박영수가 그렇죠. 있어요. 권력은 당연히 박영수가 있었죠. 있었고 이재명 캐스팅해서 권력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거기에 돈과 조직 뭐 조폭 다 동원해 주는 거지. 조폭 필요해? 알았어. 그리고 자. 이재명이가 그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일 앞장섰어요. 그리고 이재명 살려준 게 누가 권순일이잖아. 그러니까요. 권순일 누가 캐스팅해 줬어? 박영수가 그러니까요. 소개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박영수가 다 이게 야 무섭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부정선거에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게 권순일가 그때 선관위원장이었고 난 저희 박상옥에도 수상해요. 양장철이 다 이렇게 의심하는데 이 뒤에는 박영수 의심 싸한데 왜 이렇게 싸할까? 관련 있나? 이재명 캐스팅 했나? 이야 의심스럽습니다. 박영수 하여튼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냥 빨리 깜빡 박영수 보여야죠. 원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데 박영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1년, 왜 이렇게 안 1년 반이 집어넣는 거야? 지나도록 이걸 못 집어넣는다는 게 나는 또 그런 수상해요. 거는 다 잡아놨다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검찰에도 이제 그 요소에 박영수 라인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 아이고 못 건드리면 다 죽으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박영수 어쨌든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이거 지지율도 오를 수 없거든요. 총선도 그냥 폭망한다고 저는 봐요. 박영수 구속이 이재명 구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왜 못 잡지? 박영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들이 돼 있길래 못 잡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 이 정도만 나와도 바로 깜빵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나오기 전에도 벌써 그러니까요. 가야지. 근데 이게 이상합니다. 박영수 못 잡는 게. 이것도 언론 내가 또 들은 얘기가 있어. 언론계에서도 박영수가 웬만한 데고 다 연결돼 있어. 이 중앙 언론 메이저 언론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편집국장, 보도국장, 뭐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도 얘가 우리은행 뭐도 했었죠.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 시드머니 대장동 시드머니 그 작업해 준 게 박영수잖아. 뒤에서 우리은행 무슨 이사회 의장인가 해서 그게 돈이잖아요. 그 돈이지. 그 대출 왕창 이렇게 해준 거. 오호 박영수. 그러면서 변협 회장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자 참 대단한 박영수. 놈들이요. 우리 왜 지원 못 잡을까요? 우리 박영수. 박지원 오라버니가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박영수 이름 나오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박영수 또 소개해 준 사람이 박지원 오라버니 그러니까요. 목포 선배인데. 그래서 성우님만 맨날 회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나는 안 부르더라고요. 조성은만 회 먹으러 조성은만 회 먹으러 오라고 막 글도 막 써놓고 그러는데 나도 회 거기 가서 안 좋아하는데 먹는 게 사는 거야. 거기 가서 먹으면 먹으면 어떻게 돼? 쿡 그냥 끼는 거야? 가는 거야. 그냥 훅 가는 거야? 김사랑 씨였습니다. 김사랑 작가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